쌍지 중학교 시절 반에서 1등을 하지만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쌍지는 나이 터울이 있는 오빠 쌍린을 부모님 대신 학교로 데려가려고 하고, 집에는 오랜만에 온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성형을 한 줄 알았지만 오빠의 친구인 단자씨였습니다. 쌍지와 쌍예는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이인데요. 쌍지는 자시에게 오빠인 척하며 학교에 대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안 올 줄 알았던 자시는 학교로 와 부모님 대신 오빠인 척 상담을 받아줍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쌍지, 대학생이 된 쌍린의 룸메이트가 자시인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쌍지는 쌍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자시는 쌍지를 친동생처럼 생각해 공부도 도와주고 쌍지의 친오빠인 쌍린보다 쌍지를 많이 챙겨줍니다. 쌍지의 체육대회 날 쌍지는 높이뛰기를 하다 다치게 되는데요. 다리를 다쳐버린 쌍지를 일이 생긴 쌍린 대신 쌍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시가 학교로 찾아오지만 쌍지는 친구에게 속아 불량 학생들에게 잡히고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쌍지가 학교에 없다는 것을 알고 쌍지를 찾아다니던 자시, 골목에서 울고 있는 쌍지를 발견하고 달래줍니다. 쌍지는 자시의 자상함에 반하게 되고 자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시와 쌍예는 쌍지 대신 불량 학생들을 찾아가 혼내주고 쌍지가 빼앗긴 돈과 지갑을 찾아줍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물리만 관심이 없어 점수를 못 받은 쌍지에게 부모님은 과외를 시키려고 하고, 쌍린이 공부를 봐주지만 항상 티격태격하는 둘이 맞지 않아 자시가 쌍지의 과외 선생님이 됩니다. 공부를 가르쳐도 늘지 않는 쌍지, 자시는 쌍지가 물리에 호감이 갈 수 있게 과학관을 데려갑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쌍지는 자시와 있던 일을 많이 그리는데 노트를 과학관에 두고 와 자시가 노트를 가져다 주는 바람에 그림을 보았을 거로 생각하고, 자시를 좋아하는 것이 들통날까봐 랜선 연애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인이 되면 연애를 하라고 합니다. 쌍지는 자시가 그림을 보지 않은 것 같아 안심하고 연애는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 쌍지는 자시가 모르게 자시의 옷에 세뱃돈을 넣어둡니다. 자시는 쌍지의 세뱃돈과 편지를 보고 감동합니다. 물리 점수를 잘 받은 쌍지, 자시에게 선물을 받고 자시에게 졸업식 날 만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자시는 졸업을 하고 쌍지와 함께 사진을 남깁니다. 졸업기념으로 다같이 술을 마시고 자시는 많이 취한 쌍린을 바래다주고 쌍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쌍지는 기분이 좋지 않은 자시를 위로해주게 되고, 빚이 많다는 자시를 돕기 위해 자시의 빚을 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졸업을 하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고향인 이어로 가게 된 자시. 쌍지는 자시와 함께 하고 싶어 이어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쌍지는 쌍린의 통화에서 자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쌍지에게 말해주고 제일 먼저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자시가 여자친구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쌍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어로 갑니다. 쌍지가 이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찾아온 자시, 쌍지는 여자와 함께 온 자시를 보고 자시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쌍지는 자시에게 랜선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어려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자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쌍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시는 혼자 먼 곳까지 찾아온 쌍지에게 공부에 전념하고 연애는 대학 가서 해도 충분하다고 타이릅니다. 쌍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시가 준 선물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시를 좋아하는 마음을 접기로 합니다. 쌍지는 자신의 목표였던 이어대학교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룸메이트인 링에이의 생일 축하 파티에 갔다가 자시와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은 쌍즈가 대학 오기 2년 전부터 쌍즈에게 꾸준히 연락했지만 연락을 무시하던 쌍즈에게 섭섭했던 자신은 이어에서 혼자 생활해 왔는데 쌍즈가 이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을 잊기 위해 연락을 무시했던 쌍즈는 자신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미안해지고 자신에게 연락해 저녁을 사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만나기로 한 날 자신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쌍즈와의 약속을 취소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을 느낀 쌍즈는 자신을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쌍즈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급성 맹장인 자신은 수술을 합니다. 쌍즈는 엄마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은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쌍즈의 부모님이 도와줬던 일과 자신가 병원에 입원하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일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 있어야 하는 자신가 걱정된 쌍즈, 자신을 간호해주기 위해 병원에 있기로 합니다. 자신가 태어날 때까지 간호해주는 쌍즈. 같이 입원해 있던 할아버지가 둘이 연인인 줄 알고 잘 듣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말에 맞장구 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쌍즈는 자신의 장난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쌍즈는 자신을 친여동생으로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친오빠처럼 생각하기로 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 자신은 쌍즈에게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자신은 쌍즈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고 식당에서 우연히 자신을 보게 된 장잉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쌍즈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보며 화를 내고 물을 끼얹는데 둘의 모습을 지켜보던 쌍즈는 장잉에게 똑같이 물을 끼얹고 자신을 보호해줍니다. 장잉은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던 차에 장잉의 아버지가 치여 돌아가셨고 자신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뺑소니범이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죄로 자신과 자신 어머니는 장잉에게 빌고 평생 보살피며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장잉에게 시달려 힘들어했던 장잉의 빚을 모두 갚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지만 장잉은 계속 자신을 쫓아다니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준 쌍즈를 생각하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쌍즈가 생각나는 쌍즈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회사까지 찾아온 장잉. 이때 쌍즈도 자신을 만나기 위해 회사로 찾아가는데요. 자신은 장잉이 쌍즈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쌍즈에게 회사와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온 쌍즈는 장잉의 일을 모르고 자신의 말에 상처받고 돌아섭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쌍즈. 대학 친구인 장밍은 쌍즈를 좋아하지만 지금껏 고백을 못하고 쌍즈에게 고백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지만 술에 취한 쌍즈는 관심 없어 합니다. 자신은 쌍즈에게 전화를 하고 쌍즈의 취한 목소리를 듣고 쌍즈를 찾아갑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쌍즈를 도우며 장밍은 쌍즈에게 고백하지만 쌍즈는 술에 취해 장밍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쌍즈를 데리러 온 자신은 취한 쌍즈를 데리고 갑니다. 취한 쌍즈를 다독이며 돌아가는데 쌍즈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쌍즈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쌍즈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잠든 쌍즈를 보며 쌍즈의 남자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깨어난 쌍즈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방학 동안 부모님이 계신 난으로 가게 된 쌍즈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은 쌍즈의 학교로 찾아오고 장밍이 쌍즈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쌍즈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장밍인지 묻고 고백한 것을 기억 못하는 쌍즈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쌍즈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2호로 출장을 온 첸페이. 자신은 첸페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자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첸페이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묻고 자시의 말을 들은 첸페이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첸페이의 결혼식에 참석한 쌍즈. 자신은 또다시 쌍즈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나이를 묻고 자신은 이어해온 쌍즈를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것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어디서 처음 봤는지 물어보자 호프집이라는 쌍즈. 아니라고 하는 자신은 쌍즈가 술에 취했을 때 노래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쌍즈의 반응을 본 자신은 쌍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쌍즈와 함께 2호로 돌아가기 위해 같은 비행기표를 끊어버립니다. 공항에서 자신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옆에 있는 쌍즈를 보고 여자친구인지 묻다가 여자친구는 장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장인과는 절대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당황한 친구는 자리를 떠납니다. 장인은 식당에서 행패 부리던 사람이라고 쌍즈에게 말해주고 자신은 쌍즈가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제일 먼저 쌍즈에게 보여준다고 약속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쌍즈는 고등학교 시절 2호로 왔을 때 자시가 여자친구랑 같이 왔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었다고 말해줍니다. 쌍즈는 자시를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시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신은 공항에 같이 갔었던 회사 선배 스인에게 부탁해 쌍즈에게 그날 일을 해명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쌍즈는 오해가 풀리고 자시와 함께 데이트를 하지만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쌍즈는 직원의 실수로 밀크티를 마시게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데이트를 망치게 됩니다. 쌍즈의 생일. 자시와 쌍즈는 못했던 데이트를 합니다. 쌍즈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시는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쌍즈는 자시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자시는 장인이 찾아와 쌍즈에게 해코지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쌍즈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자시. 즐거워하는 쌍즈를 보며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데요. 자신은 쌍즈의 이상형이 자신과 똑같은 것 같다며 쌍즈에게 대시하겠다고 합니다. 쌍즈는 자시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기뻐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할 때까지 대시해보라고 합니다. 쌍즈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자신은 약속을 잡지만 일이 생겨 몇 번을 취소하고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쁜 일들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기지만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만 있는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와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친 아버지를 자수시키기 위해 신고하지만 감옥에 가기 싫다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위중한 상태인 아버지와 장인에게 빚을 갚기 위해 암에 걸리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빚만 갚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일로 지쳐 집으로 돌아가던 길 쌍즈의 연락으로 자신은 쌍즈를 만나러 갑니다. 자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걸 금방 알아챈 쌍즈는 자시의 기분을 풀어주고 자시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던 쌍즈의 말에 자신은 바람맞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쌍즈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제대로 대시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쌍즈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특별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쌍즈. 자신은 쌍즈의 학교로 찾아가 쌍즈와 함께 강의를 듣겠다고 합니다. 쌍즈는 자시를 보고 놀라지만 같이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함께합니다. 자시와 쌍즈는 캠퍼스를 거닐며 데이트를 하려다 농구를 하던 장밍이 다친 것을 보게 되고 자시는 장밍 대신 농구를 하게 됩니다. 농구하는 자시의 모습을 본 쌍즈는 또 한 번 반하고 쌍즈의 모습을 본 장밍은 둘 사이가 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쌍지는 친구들이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쌍년에게 방학 때 집에 가지 않고 인턴십을 하겠다고 하지만 쌍지가 남자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쌍년은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자시의 생일. 자시는 쌍지를 만나려고 하지만 일이 있다고 거절하는 쌍지. 쌍지는 자시 몰래 회사 앞으로 찾아옵니다. 쌍지는 자시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줍니다. 쌍지의 정상에 자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쌍지는 기뻐하는 자시를 보며 앞으로 매년 다가오는 생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고 자시의 여자친구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시는 쌍지와 함께하려면 비밀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가정사를 모두 이야기해주는데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빚을 모두 갚았다고 말해줍니다. 쌍지는 자시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자시와 스킨십을 하게 되며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쌍지는 자신의 행동에 자시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합니다. 쌍지가 긴장할까봐 손을 잡는 것조차 허락받는 자시에게 오해받기 싫은 쌍지는 자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자시와의 스킨십이 긴장되는 쌍지. 닝에이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듣고 쌍지는 자시와의 데이트에서 스킨십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쌍지는 인턴십 면접에 합격하고 쌍예는 집에 가지 않겠다는 쌍지에게 화가 나 쌍지의 전화를 차단시키지만 쌍지는 이어에 남아 인턴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쌍지는 회사에 출근하게 되고 팀장인 스샤오이는 쌍지를 알아봅니다. 장잉의 친구인 샤오이는 물을 끼얹던 쌍지를 기억하고 일부러 쌍지에게 과다 업무를 시키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항상 바쁜 업무로 힘들어하는 쌍지. 자신은 위로의 말을 하며 쌍지에게 힘을 줍니다. 쌍지는 인턴십을 하며 힘든 일이 많지만 자시에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바쁜 자시를 챙기고 자시의 옆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자시는 쌍지를 회사까지 바래다주고 둘의 모습을 보게 된 샤오이. 샤오이는 장잉에게 연락해 쌍지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자시와의 사이를 알려줍니다. 장잉은 샤오이에게 회식이라는 말을 듣고 쌍지를 만나러 회식 장소로 찾아갑니다. 장잉은 쌍지에게 자시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자시의 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만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자시가 말했던 빚쟁이가 많다는 말이 이해가 된 쌍지. 자시가 많이 힘들어했을 것을 걱정합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고 늦은 귀가가 걱정된 자시는 매일 쌍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쌍지를 기숙사로 데려다 주던 길 쌍옌에게 전화가 오고 쌍옌은 둘이 손을 잡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친한 친구와 동생이 사귄다는 걸 알게 된 쌍옌은 숨겨온 자시에게 화가 나 자시를 때리고 친오빠처럼 다른 어린 동생에게 대시했다는 말을 듣고 배신감도 느끼지만 자시가 쌍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줘 쌍옌은 자시를 쌍지의 남자친구로 인정해줍니다. 쌍옌에게 맞아 자시의 다친 얼굴을 본 쌍지. 쌍옌에게 자시를 때린 일을 탓하며 화를 내고 자시는 자신 때문에 화를 내는 쌍지를 보고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며 기뻐합니다. 자시는 정당방위라며 자기도 쌍옌을 때렸다고 하고 둘을 화해시켜줍니다. 자시는 회사 동료에게 쌍지와 장잉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시는 장잉을 찾아가 쌍지를 찾아가며 신고하겠다고 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쌍지는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 인정받고 샤오이는 쌍지에게 의논 없이 혼자 잘난 척 하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쌍옌을 마주한 쌍지. 쌍옌이 난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섭섭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쌍옌은 쌍지가 상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시에게 쌍지의 일을 알려줍니다. 자시는 쌍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땐 혼자 감당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야간 근무까지 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쌍주와 함께하기 위해 쌍주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방학 동안 인턴십을 하기 위해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던 쌍주. 기숙사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동안 자시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시와 쌍주는 서로 챙겨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바빴던 날들이 끝나고 쌍주의 인턴십도 끝나 둘은 여행 계획을 세워 캠핑을 하기로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여행을 가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집에서 캠핑을 즐기기로 합니다. 쌍주는 인턴십을 하느라 가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는 난으로 갑니다. 쌍주가 통화하는 것을 본 엄마, 쌍주가 연애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시도 난으로 오고 자시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쌍주를 데려다 주는 길. 둘은 헤어지기 싫지만 자시는 통금 시간이 있는 쌍주를 데려다 주고 돌아갑니다. 쌍주의 엄마는 쌍주가 자시와 있던 모습을 보고 자시가 남자친구란 것을 알게 됩니다. 쌍주가 행복하길 바라는 부모님은 자시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쌍주가 힘들어할 것을 알고 그의 만남을 고민해달라고 합니다. 자시가 부모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된 쌍주. 쌍주는 부모님께 자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쌍주는 부모님도 자시를 보는 시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자시가 갑자기 2호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게 된 쌍주. 자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불안한 쌍주는 자시를 뒤따라 2호로 갑니다. 쌍주는 자시에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시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랜선 남자친구 같은 건 없었고 자시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시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쌍주는 자시를 향한 마음을 적어두었던 종이별을 줍니다. 자시는 쌍주의 고백에 기뻐하고 불안해하는 쌍주를 안심시켜줍니다. 쌍주가 오랫동안 자신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자시. 오랫동안 쌍주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해 슬퍼합니다. 쌍주는 자책하는 자시를 위로해주고 서로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자시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로 빚을 갚기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일을 말하며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제대로 사과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시의 말에 대답하듯 손가락을 움직이고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쌍주는 아버지를 보내고 슬퍼하는 자시를 위로해줍니다. 자시는 쌍주를 데리고 어머니 묘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쌍주는 자시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시는 쌍주를 위해 쌍주의 부모님이 계시는 난으로 가자고 하고 쌍주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난으로 돌아가 창업을 하고 자리 잡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자시와 쌍주는 각자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고 난우에서 생활하는 자시는 쌍주와의 연애를 허락받기 위해 쌍주의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자시는 가정사로 어둡게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가게 해준 사람이 쌍주라고 합니다. 자시는 쌍주와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을 알려주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자시는 쌍주에게 알려주며 기뻐합니다. 쌍주는 디자인 공모전에 참석해 대상을 받게 되고 쌍주 모르게 찾아온 자시는 대상 시상자로 등장해 쌍주를 놀라게 하고 쌍주는 오랜만에 본 자시를 보며 감동하고 행복해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쌍주는 졸업을 하고 자시는 쌍주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쌍주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신은 쌍지에게 비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며 쌍지에게 대시하기 전 같이 첫눈을 보게 된 날부터 쌍지를 좋아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쌍지의 방에서 쌍지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고 자시가 준 우유병과 이어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라는 쌍지의 어릴 적 비밀 종이별을 보게 됩니다. 자시와 쌍지는 행복해하며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